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의 기술주들의 폭락으로 상당히 좀 두려워하셨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양호하게 끝났고 상당히 선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시아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폭락 대비 상당히 강했다 이런 표현이 맞을 텐데요. 일단 미국 증시, 뉴욕 증시 마감한 것부터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대형 시가총액 상위의 IT 종목들이, 즉 나스닥 100 종목, 나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거의 지금 빨간색으로 상당히 많이 내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엔비디아도 9.28% 빠졌고요. 넷플릭스도 마이너스 4.9%, 거의 초토화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 지수가 S&P 500 다우 지수보다 상당히 더 많이 빠진 것은 나스닥의 기술주들의 그런 모습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미국 주식 시장이 미국 시각으로 3일이죠. 우리 국내 증시 시작되기 전에 마감을 하니까 폭락세로 마감을 이끈 거는 좀 전에 얘기 드린 대로 기술주가 대규모 급락세를 탔습니다. 결국에는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했고 최근에 액면 분할을 했던 애플의 주가가 8% 폭락하면서 시가총액 하루 만에 1,500억 달러가 사라졌죠. 그리고 팽이라고 불렸던 그런 종목들, 그 밖에 IT 종목들,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4%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이후 슈퍼스타로 떠올랐던 테슬라,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도 각각 9%, 9.97% 폭락을 했고요. 이번 폭락세는 올해 들어서 3월 중반 붕괴 이후에 55% 가까이 바닥에서 상승한 미국 주식시장 회복세가 단기 변동성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 날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나스닥 지수의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국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비중을 차지하면서 지수를 흔들 수 있듯이 기술주에 편중된 상승세가 취약한 시장 구도를 만들어서 결국 나스닥의 폭락을 불러일으켰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사실 나스닥이 거침없이 상승을 했죠. 10,000포인트를 넘으면서 거의 12,000포인트까지 실세 없이 달려왔는데 폭락이라고 말하는 건 맞겠지만 결국엔 저는 가격 조정이 맞을 때서 맞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가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지 나타내지는 주가 수익 비율 퍼는 닷컴 거품 시장에 육박한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페이스북 등이 5개사가 평균 PER이 44배로 그때 2000년도 초반에 닷컴 거품의 절정에 이르던 시기에 퍼에 50배에 육박했다고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분석의 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하루였지만 결국 기술주 투자 비중이 높은 투자자들에겐 기분은 분명히 안 좋은 날이었겠지만 저는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것에 대한 맞을 때서 맞는 그런 건강한 가격 조정이 일어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국에서 일본 전문가들이 민스키 모멘텀이라고 해서 대규모 붕괴 직전에 있을 수 있는 이런 가격 하락이다 이렇게 주장되는데 이것들은 솔직히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이렇게 폭락이 나오는 날마다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 같습니다. 민스키 모멘트라는 경제학자죠. 사실 경제학자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요. 이 하이먼 민스키의 이름을 딴 용어로 시장이 지속 불가능한 강세장을 이어간 뒤 갑작스레 붕괴하는 것을 뜻한다고 해서 민스키 모멘트라고 그런 유행어도 생겼는데 사실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주식시장이 어떻게 영원히 매일같이 상승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조정을 걸쳐야지만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 돈이 넘쳐나는 것은 미국이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한국이든 계속 있는 상황이고요. 좀비 기업들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존재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불안 요소는 계속 있었던 거고요. 다만 주가가 너무 많이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하락을 했다. 근데 뭐 플래시 클래시를 갖다 붙이는 지금 사람들도 있는데 그 정도의 플래시 클래시가 일어나려면은 알고리즘으로 뭐 매도가 매도를 불러일으키는 건데 사실 나스닥의 이 종목들이 뭐 한 종목이 10% 이상 빠진 종목은 없기 때문에 플래시 클래시가 발동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대선이 11월로 이제 약 3달 가까이 이제 앞두고 있고요. 뭐 9월이니까 11월 뭐 2달이죠. 2달도 거의 안 남았고 미중 무역 전쟁이 사실 뭐 잡음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뭐 정부 정책들 각 국가의 뭐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변동성은 확대는 분명히 될 수 있겠지만 주식 시장이 붕괴하기에는 유동성이 그리고 연준의 금리 정책이 단기간에 바꾸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 걱정마 개인 공격 매수를 이렇게 적어놨고요. K 뉴딜 관련 종목 자세 차별화 이런 두 가지 포인트로 오늘 국내 증시 마감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HTS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초가가 2332포인트, 무려 전일 대비 63포인트나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은 거래소만 20조 가까이 터졌고요. 저가는 시초가가 저가였습니다. 시초가가 저가인 것을 기본으로 종합주가 지수는 차근차근 올라오면서 종가가 고가 부근에 끝나면서 전일 대비 약 1.15%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살펴볼까요?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14.6조 정도 터졌고요. 역시 코스닥도 시가가 저가인 32포인트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8포인트 하락한 코스피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역시 종가가 고가인 모습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 지수를 올린 데는 강력한 개인의 매수세가 묻지마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뭐 묻지마 매수세라고 하면 기분 나빠할 수 있겠지만 주린이들 정말 강력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개투들 큰손들 우리 형님들 큰 거래소에서 1조 2,800억 코스닥에서 2,200억 무려 양시장에서 거의 1조 5천억을 사는 모습 보였습니다. 역시 오늘도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거래소 코스닥 더 많이 파는 모습 보였는데 뭐 최근 기관의 뭐 펀드매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기관들 연기금도 팔고 있고 기관들 계속 매물 던지고 있는데 개인들한테 물량을 뺏긴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어떻습니까? 외국인이 무려 9,000계약을 샀습니다. 금액적으로 하면은 약 7천억을 샀고요. 미결은 사실 많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 매도가 많았지만 선물에 대한 즉 현물은 바스켓으로 팔았을지 모르지만 선물에 대한 방향성, 지수에 대한 방향성은 여전히 위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는 4.85포인트 전날보다 빠지면서 311.05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보는 관심 종목들 보기 전에요. 오늘 특징주들 좀 살펴볼까요? 풍력, 뭐 유니슨 상한가를 갖고 동국 SNC, 효성, 태용, LS 그리고 전선업종, 해저터널, 온실가스, 전력설비, 뭐 제스4 이동통신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전부 어떻습니까? 밑에 재택근무 스마트, 뭐 보안주 그리고 뭐 3D 프린트 뭐 이런 종목 빼고선 사실 강했던 업종의 평균 상승률 11%, 7%, 5% 이런 상승을 주도했던 것들은 결국에는 K 뉴딜 지수 어제 이제 그 다음 주에 발표가 되죠. 다음 주에 발표되는데 어제 윤곽은 났고요. ETF를 상장시키겠다고 그리고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했는데요. 이 모멘텀에 풍력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해저터널, 전선 전력설비, 뭐 ESS라 불리는 전력 저장 장치 등의 테마주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지수는 오늘 나스닥의 폭락으로 약했고 종목들도 전반적인 약세였지만 결국 한국은 달랐던 것들은 뉴딜 인프라 펀드의 투자처로 디지털 뉴딜의 경우 뭐 여러가지 그린 뉴딜에 대한 관련주들이 테마주로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풍력 에너지 분야에서 지금 대장주는 유니슨, 뭐 효성중공업, STX 중공업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뭐 태양광,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뭐 오늘도 하나솔루션이 6%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풍력주에서 CS 인도에서 무려 또 12% 가까이 올랐고요. 장중에는
20% 가까이 오르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테마주의 극성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지금은 유동성의 힘을 일으키는 테마주기 때문에 실적도 되는 종목들이 이렇게 옛날처럼 일회성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오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번에 뉴딜 정책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수소나 풍력, 그리고 뭐 스마트 에너지, 전력 설비, 5G 이런, 그리고 2차 전지까지 해가지고 뉴딜, 만약에 종목이 안 보이신다면, 개별 종목이 안 보이신다면 어제 말씀드렸던 다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나오거든요. 제 유튜브를 봐도 나오고요. 빅빅 K 뉴딜 지수로 ETF를 형성하는데, 그 안에 종목들, 물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많이 올랐다고 겁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이 계속 받쳐줄 수 있는 정책적 ETF의 그런 지수에 대한 종목을 정부가 대놓고 알려줬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SK바이오팜이 물론 다음 주 금요일날 코스피 200에 편입하기 때문에 오른 것도 있겠지만, 역시 K 뉴딜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상당 부분 헬스케어 부분에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는 관심 종목 위주로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지수가 약했고요. 나스닥의 폭락 때문에 결국 대형주 쪽들은 다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약간의 그린 뉴딜 정책주, 뭐 게임, 헬스케어, 2차 전지 관련주들 전부 다 강했고요. 제가 한 3일 전에 얘기 드렸었나요? 금양이라는 회사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 종목 잠깐 말씀드리고 가면요, 어제 무려 20% 상한가에서 좀 밀리긴 했지만 22% 정도 상승했고, 오늘 아침에도 소폭 마이너스 출발했지만 신고가를 내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 종목도 2차, 원래 발포제 관련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로 지금 소재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매출이나 이익이 지금 당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기대감만으로 주식시장에서 충분히 주가가 오른다는 것을 유동성의 힘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대표적인 종목인 것 같습니다. CS윈도 뭐 풍력 관련주의 대표적이죠. 사실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SK바이오팜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결국엔 빅빅이라는 것은 배터리 쪽 이쪽이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바이오, 뭐 인터넷 게임, 그리고 이런 산업들의 뉴딜 분야로 선정하고 K 뉴딜 지수 개발하기로 했다는 것들이 오늘 이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들의 대표적인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조금 일부 아닌 종목들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젠 같은 경우에도 게임주로서 오늘 또 상당히 강하면서 장중에 지난번 고점 39,900원에 다가서는 모습 보였었고요. 뭐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카카오 페이지가 대주주인 그 이제 웹툰을 하는 그런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회사죠.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뉴딜 ETF에는 편입될 수 없지만 뉴딜 관련 펀드가 나오면은 수급적으로 상당히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 쪽 잠깐 보겠습니다. 9월물 다음 주 목요일 이제 4거래일 남았습니다. 영업일수로 이제 양압이 어제 대비 많이 빠져야 되는데 오늘 양압이 올랐거든요. 312 기준 등가로 8.3에 끝났습니다. 이 이유는 오늘 변동성이 확대됐기 때문에 지수가 아침에 좀 폭락세를 나오면서 회복은 했지만, 보통 이렇게 지수의 변동성이 커지면 양압은 올라가는 모습. 결국 이 양압은 프리미엄은 다음 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목요일날 0의 등가 기준을 수렴한다는 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연결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21선을 어제 회복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갭은 메워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라인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뭐 저점 라인에서 깨지지 않았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세게 받는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선물 기준 295, 코스피 기준 한 2200선 초반까지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이 여전히 상존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유동성이 뭐 강하기 때문에 지수가 폭락을 뭐 3월장처럼 뭐 전세계 증시가 폭락하고 국내 증시가 약하게 될 이슈는 지금 당장은 분명히 없다고 계속 지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무리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9월 4일 금요일 한국 증시 미국 기술적 폭락과 상관없이 강했다. 아시아 전반적인 증시도 상당히 견조했고요. 미국 기술질의 폭락은 플래시 클래시도 아니었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받을 때서 받은 가격 조정이었다. 그리고 국내 증시 개인의 공격적 매수 1.5조 원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K 뉴딜 관련 종목들 그리고 테마주도 극성을 했지만 종목 장세 차별화가 일어나면서 상당히 강했다. 그럼 주도주가 바뀌는 것이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도주는 여전하고요. 하지만 헬스케어, IT, 2차전지 여기에 플러스 K 뉴딜까지 이렇게 주도주의 확산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좀 표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급락한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 좀 노려볼 만한 종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주말에 영상을 또 추가적으로 올려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금요일 저녁 되십시오.